네, 안녕하세요. 천우행정사 사무소 대표 문승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매매, 가족간 증여, 상속, 경매 등의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관련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요. 잘 볼 수 있도록. 저희 천우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태양광 컨설팅부터 해서 명의 변경과 관련된 그 행정적인 업무 후속 절차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이 업무가 그 태양광 그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난 뒤로 한전이라든지 한국에너지공단 이렇게 해서 정산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좀 안타깝게도 그런 행정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증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한전과 새롭게 또 그 수급 계약도 해야 되고, 전기 사용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공단의 또 절차 진행도 해야 되고, 또 장기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REC 그 관련해서 또 장기 계약 관련해서 또 공급 의무사 대형 발전사 상대로 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좀 복잡하고 좀 시간도 좀 걸리는 그런 업무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대상 설비 소유권 이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 서비스 해갖고 여기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한국 그 네이버에 그 한국에너지공단 치시면 이렇게 치시면 에너지공단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왼쪽 하단에 신재생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그 태양광 하시는 분들의 그 주로 사용하는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로그인 하셔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또 RPS 종합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주력 그 플랫폼이 나오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즉 RPS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업무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 그 인증서 관련해서는, 로그인 인증서 관련해서는 차후에 제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제 블로그에는 다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이. 자, 필수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양도인, 양수인 그 관련해서 이제 인감증명서가, 양수인의 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이때도 그 스캔으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인감증명서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뒷자리 7자리는 그 스캔할 때 그 가려가지고 스캔을 하셔야 돼요. 그 PDF라든지 이런 데서 그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그 에너지공단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또 그 지금 요 보시는 그 서류가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소유권 이전 합의서입니다. 아유, 말이 길죠. 네, 말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유권 이전 합의서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 양식이고요. 여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이제 관련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체크 포인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이 양도양수 계약서 쓰실 때 그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그 제일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개업자가 중간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 태양광이 보통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부속돼서 이렇게 그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중개사분들이 이제 그 매물권에 대해서 중개를 하시면서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는데, 그 포괄 양도양수라는 거는 그 권리 의무가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게끔 발전사업 허가증부터 해서 그 시설 발전 시설 전반에 대해서 같이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발전량에 대한 그 이전,
그 양도일이 언제 적용될 것인가. 여기도 지금 보면 발전량 양도 적용월이라고 되어 있죠. 표준 양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 양도 적용일을 필히 적게 돼 있고 양도양수 계약서에도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중개사분들도 모르고 또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전혀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서로 다시 작성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그 사항들이 발생한다는 거 꼭 체크포인트로 유념을 하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 소유권 이전일에는 발전사업 허가증 변경일이 명시가 되면 되고요.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그 주무부처에 이제 발전사업 그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그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양도양수를 해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수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한은 이제 대략 30일이고요. 뭐 그 전에 보통 다 나오긴 하는데, 그 태양광 그 발전사업 그 허가가 변경이 되면 허가증에 새롭게 그 양수인의 어떤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그 뒷장에 보면 그 변경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일을 여기다 적으면 되시고, 발전량 양도일도 그 양도양수 계약서에 적은 뭐 매달부터 2025년 10월부터 발전량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발급된 REC 이전 사항,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 양도양수 계약을 뭐 예를 들면 8월 달에 했다. 근데 이 업무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대출 잔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뭐 11월 달에 진행하고 있다. 그럴 때는 REC는 계속 발급되거든요. 양도인 앞으로. 그 양도인이 그 에너지공단에서 그 REC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양도인이 이제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이제 양도인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REC에 대해서는 그 양도양수 계약서상에 명시된 그 기간 양도 적용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REC에 대한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이제 90일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에너지공단의 말이고요. 이게 약 3개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 네, 그 사항을 적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실무에서는 이제 그냥 그 양도양수 계약할 때 이제 맞춰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죠.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100kW든 뭐 200kW든 500kW든 그 뭐 한 달치에 해당하는 REC에 대한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몇 달, 뭐 2달, 석 달만 돼도 금액이 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이제 불편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할 때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꿰고 이제 잘 작성을 하시고 서로 이제 양도인과 양수인과 잘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 네, 그 필수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인하시고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인감도장 안 찍으시면 나중에 또 양도양수 계약서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인감도장 찍으셔야 돼요. 분명히 안 찍으시면 나중에 여기 에너지공단뿐만 아니라 공급 의무사 할 때도 사용인감계 또 제출하라고 또 그럽니다. 아주 복잡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제 홈페이지에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서류가 또 이제 양도인의 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이게 이제 REC 매매계약서인데요. 이것은 양도인이 전력거래소 신재생 그 원스톱 종합 포털에서 로그인해서 그 발급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양도인이.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스캔해서 업로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이것도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정보 제공 동의하겠다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네, 대표자가 2명일 때는 대표자별로 별도로 다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증 변경 전과 변경 후 2개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가용 PPA 경우에는 사용전 검사일 확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양도인, 양수인 모두 첨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양도, 양수 계약서에도 아까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뒷자리 7자리는 가려서 스캔해서 파일 첨부한다. 그리고 양도, 양수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나열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 인감계 또 제출하는 불편한 그 절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양도인의 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기준으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상속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상속 협의서라고 하는데 뭐 상속 그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이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상속을 누가 받는지, 그리고 상속 그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소유권 이전 합의서에는 이제 양수인은 그 날인하지 않고 첨부한다.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또한 상속 동의서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네. 다만 이제 상속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는 그 양도양수 계약서, 예, 상속인과 양수인, 그 다음에 양수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 소유권 이전 합의서, 상속인, 양수인, 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매로 인한 양도양수. 네, 여기에도 이제 필수 서류가 더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매각허가, 법원에서 이제 매각허가 결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뒷자리 7자리 가려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형 FIT. 이제 한국형 소형 FIT 장기 계약일 경우 이게 참 제가 업무를 해보고도 참 어려운 그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장기 계약 중에 하나예요. 뭐 그 많은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만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가족간 증여 아니면 상속의 경우는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 양도 양수 매매의 경우에는 이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뭐 그냥 중개사분들이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한국형 소형 FIT 같은 경우는 양도하시는 분, 양수하시는 분 두 분 다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네, 그렇게 자격을 맞춰야지만 그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자격이 안 맞으면 계약 전에, 그래서 저희 같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이유가 계약 전에 이런 것도 계약서부터 저희가 다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진행을 하는데, 계약 전에 이런 것들을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이제 FIT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야 본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죠. 이거 그냥 대충 막 그냥 했다가 양수인이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예, 조건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게 농축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형 소형 FI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 뭐 어업인 같은 경우, 이렇게 다 그 축산업인 같은 경우 이런 해당 증명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똑같이 그냥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조건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양수인의 그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돼요. 이건 뭐냐면 거리 제한도 있어요. 거리.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양수인이 그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30km 내야, 직선거리 30km 내야지만, 이렇게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직선거리 30km 내가 아니면 또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FIT, 한국형 FIT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되는, 1인당 3개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 지금 동일사업자 발전소 현황 양식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요거 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된, 이거 엄청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하면서도 여기서 가장 큰 그 보완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좀 잘 기억하시고, 뭐 양도양수 전이시거나 뭐 가족간 증여 뭐 이런 거에 전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의하고 또 뭐 컨설팅 받으시면 좋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뭐 시간과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득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태양광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그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그 천호행정사 사무소는 뭐 태양광 발전소 발전 사업 관련 전반적인 과정을 컨설팅 해드리고, 특히 뭐 양도양수 매매, 뭐 가족간 증여, 상속, 경매, 뭐 기타 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과 명의 변경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준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